136쪽. 자, 여기서 이제 136쪽에 보면 먼저 에너지에 대해서 나와요. 에너지. 자, 중학교 때 배운 거 중에서 에너지 얘들아 기호를 뭐라고 하는지 아니? 이렇게 써. 에너지 뭐 본 거 같지? 무슨 에너지가 있었는데?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뭐라고 배웠어? 9.8 mH 기억나는 것 같아요? 네. 2분의 mv이고 그래서 E라고 쓰고 단위는 이렇게 써. J. 읽을 때 뭐라고 읽는지 알아요? 이거? 줄 이렇게 읽어. 맞지? 근데 에너지 말고도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거 있어. 일이라는 걸 배웠어요. 일. 기호로는 이렇게 뭐 기호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에너지 줄. 1도 J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 줄 이렇게 읽어. 그랬는데 단위가 똑같이 지금 단위가 무조건 똑같을 수 없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똑같을 수는 없거든. 근데 둘이 단위가 똑같다는 얘기는 이 둘은 뭐야? 같은 개념이에요 거의. 얘네 둘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서로 요 화살표가 어떻게 됐어? 양쪽 화살표가 있으면 뭐라고 하냐면 전환될 수 있어. 에너지 1. 에너지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일을 할 수 있어. 어떤 물체에다가 일을 해주면 그 물체는 에너지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에너지를 정의하려고 하는데 에너지를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에너지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일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나온 거.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야 라고 정의할 수 있고 그 에너지의 종류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열 에너지. 우리가 춥니 덥니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더우면 뭐야? 열 에너지 받은 거고 추우면 열 에너지 잃은 거거든. 그래서 온도 변화의 원인이야. 근데 그 열 에너지는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분자가 진동하면서 생겨. 거기 밑줄 시작. 분자의 진동. 분자의 진동에 의한 에너지 또는 다른 말로 온도 변화의 원인이 되는 에너지야. 그리고 열 에너지의 방향 한번 거기다 써볼게요. 에너지 종류. 첫 번째 열 에너지야. 뭐 때문에 생긴다고? 분자 진동에 의한 에너지라고 할 수 있고요. 얘는 온도 변화를 시키는 온도 변화의 원인. 이동 방향이 항상 똑같아. 뭐에서 뭘로 이동할까? 온도가 높은 물체, 고온 물체에서 저온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다음 두 번째 화학 에너지. 요것도 많이 나오지. 화학 에너지. 말 그대로 어떤 물질을 이루려면 이 화학 결합이라는 걸 해야 돼요. 화학 결합 에너지. 안녕. 이번 주가 시험이지? 네? 다음 주 시험이지? 네, 그 다음 주 과학은 다음 주 금요일 날 다 풀었어? 그때 가져간 거? 몇 개 그 테스트 보는 거 몇 개 남았어. 3개 정도 이거 좀 해? 우리 진도가 안 맞을 거야 생각하면. 있어. 자, 화학결합에 의한 에너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저장된 에너지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뭐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한 세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화석연료, 연료 줄일게 그냥 연료. 다음 배터리,
다 유기물이라는 게 뭔데 얘들아? 음식물이 저장된 에너지야. 배터리 건전지 얘기하는 거지. 전지에 저장된 에너지고 연료, 화석연료, 석유석탄 같은 거 이거 나오면 다 뭐야? 화학에너지. 우리 몸도 화학에너지예요. 우리는 화학에너지도 돼 있어. 그래서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키워드는 저장인 것 같아요. 저장된 에너지야라고 할 수 있고, 전기의 에너지는 전류가 흐를 때 만드는 에너지, 전달된 에너지, 전류가 흐를 때 생기는 에너지야라고 할 수 있고, 다음 또 뭐 있어요? 핵 에너지. 자, 핵 반응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인데, 핵 반응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 그거 한번 볼게요. 자, 핵 반응을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별의 중심에서 하는 거 요거 들어본 거 같지? 핵융합. 반대말이 뭘까? 핵이 융합되는 거의 반대말은 핵이 분열되는 거. 핵분열이라고 불러. 자, 핵융합은 가벼운 원소가 무거운 원소로 합쳐지는 거고, 요 분열은 뭐라 그래요? 무거운 원소가 가벼운 원소라고 그래요. 원자 핵이. 그래서 요거는 합쳐지는 거, 요건 뭐다? 나누어지는 거.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 핵융합 어디서 일어나니? 별의 중심에서 일어나. 우리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태양 중심에서 일어나는 거 물어보면 뭐예요? 핵융합이다 얘들아. 이거 어디서 일어나니? 발전에서 일어나. 핵발전. 그래서 핵발전은 핵분열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체크해보자. 핵융합은 가벼운 거 원자의 결합해서 무거운 거 되는 거야. 어디에서 일어난다? 별의 중심. 다음, 핵분열은 무거운 원자의 가벼운 원자핵으로 쪼개지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고, 다음, 운동에너지 나왔어요. 운동에너지 공식 써보자. 거기다가 뭐라고 써야 될까? 운동에너지 공식 2분의 1 mv제곱.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9.8 mh라고 했었지. 얘네 둘을 합쳐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같아요. 뭐라고 불러요? 역학적 에너지. 힘에 의한 에너지라 이런 뜻을 갖고 있어. 역학적 에너지. 다음 빛에너지는 빛의 형태. 지금 선생님 목소리는 뭐야? 소리 에너지가 될 수 있겠지. 소리 에너지는 일종의 파동에 의한 거, 진동에 의한 에너지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어. 먼저 기억하자. 다음. 본격적으로. 그래서 자, 이 에너지 중에 이제 태양 에너지의 생성, 자, 태양의 구조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요. 가운데 이게 있고 이렇게 구조가 셋으로 나눌 수 있어.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 핵. 중심부야. 자, 핵 중심부라고 할 수 있지. 무슨 일이 일어나지? 일단 여기서 에너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핵에서는 요게 일어나요. 수소 핵융합. 기억나? 수소 핵융합이라고 기억나? 지훈이? 수소 핵융합 뭐니? 여기 핵융합은 합쳐지는 거야. 근데 이거 수소가 붙었으니까 수소가 합쳐져요. 기호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 4개의 수소가 합쳐져서 뭐가 되지? 하나의 요거 돼요. 헬륨 원자가 되는 반응. 정확하게는 원자 핵이지. 핵융합이니까 이때 질량이 살짝 줄어들어요. 살짝 줄어들어. 그때 이 줄어든 질량이 뭘로 전환된다? 에너지로 전환되는 반응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태양에서 얻는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원리는 이렇게 된다는 거지. 요거 이제 관련된 식. 자, 한번 다시 써볼게요. 델타 MC 제곱이라는 식 본 적 있니? 델타는 빼더라도 MC 제곱. 요거 M 감소한 질량이고, 요거는 빛의 속력이야. 자, 해석을 하면요, 질량이 진짜 조금 늘어들거든. 작은 질량 변화가 생기는데 그 질량 여기 빛의 속력 집어넣으면 빛의 속력이 엄청
빠르잖아. 그거 집어넣으면 여기 제곱 들어갔지 얘들아. 그러니까 작은 양이지만 결국 여기 제곱하고 연관되면은 결국 어떻게 그 작은 질량 감소가 막대한 에너지가 된다라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지는 결국 수소 핵융합 반응 이게 어디 중심에서 일어나서 핵담 여기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에너지가 이런 형태로 전달돼요 바깥쪽으로. 이걸 뭐라고 부르냐? 복사층. 자, 여기는 이 만들어진 에너지가 이렇게 돌고 도는데 여기를 뭐라고 하냐? 대류층. 총 세 가지로 나눴어. 자, 136쪽 한번 같이 볼게요. 우선 태양. 주성분 기억하자. 수소와 헬륨. 중심부는 1500만 켈빈인데 혹시 기억나나요? 수소 핵융합할 때 얼마의 온도가 필요했지 우리? 1000만 필요하거든. 1000만? 그거는 이제 최소고 태양은 1500만 정도 텐데 뭐 수치 한번 보고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된 상태 요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플라즈마 상태 이렇게 얘기해요. 플라즈마란 말 좀 많이 해. 그래서 그게 뭐야? 무슨 상태야? 그러면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되어서 뒤엉켜 있는 상태를 뜻해. 그래서 둘이 분리된 상태야 라고 해도 맞고 플라즈마 상태로 되어 있어 라고 해도 맞고 두 가지 일단 기억하자. 생성은 일단 별표겠죠. 그래서 태양 에너지는 어떻게 생성됐어? 그러면 답은 수소 핵융합이고 어디서? 별의 중심부에서. 자, 그래서 수소 핵융합이라는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거고 거기 밑에 작은 글씨로 써있을 때 표면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이유를 만약에 묻는다면 온도가 부족해요. 온도가 얼마나 돼야 된다 그랬지 얘들아? 1000만. 다음 4개의 원자핵이 수소 원자핵이 합쳐서 한 개 될 때 질량 감소량이 결국 태양 에너지가 생성된다라는 거고 요 오른쪽에 있는 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4개의 질량 한번 거기 봐봐. 수소 원자핵 한 개의 질량이 그만큼이래. 그 다음에 헬륨 원자핵 한 개의 질량은 그거야. 곱하기 4 해보면 약간 커요. 수소 4개가. 그래서 거기서 질량 감소가 있다라는 거고 밑에 있는 델타 MC 제곱을 아인슈타인이 제안한 에너지 증가의 원리라고 하고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좀 부정적인 면은 이게 핵무기의 원리가 될 수 있어요. 자, 137쪽으로 가보자.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없어요. 태양 에너지의 전환, 지구에 도달한 태양 에너지는 어떻게 돼? 다양한 형태로 전환되는데 첫 번째 광합성, 뭐에서 뭘로 변하는지는 알아야지. 자, 태양에서 온 빛 에너지가 뭘로? 빛 체크하자. 화학으로 전환되는 거, 광합성. 다음, 양분이 화학이에요. 태양광. 뭐니? 태양광 발전. 발전이라 그랬으니까 전기를 만들어, 뭘로 만들어? 태양광으로 만들지. 광은 빛이에요. 그래서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거고. 바람 나왔어, 바람. 바람 한번 보자. 바람. 기상현상. 이런 거 나왔는데. 바람이 왜 부니? 라고 한다면, 자, 여기 지표면이 이렇게 있어. 여긴 태양이 이렇게 있어. 태양 빛이 여기 많이 도달하는 지역이 생겼어요. 여기는 고온, 여기는 저온. 고온이면 어떻게 돼? 공기가 상승해야 돼. 이쪽은 하강해야 돼요. 뜨거워진 공기가 올라가고 차가워진 공기가 내려가면서 이 두 지역에는 이렇게 순환되거든? 고온, 저온 이렇게 돌고 도는데 고온, 저온 우리 이번 시험에 뒤에 엘니뇨라고 나오거든? 엘니뇨 본 적 있니? 책에 보면 엘니뇨라고 있어. 그거 조금 이제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번 시험에서 만약에 기억해야 되는 거 고온이면 무슨 기류? 상승 기류예요. 저온은 무슨 기류니 얘들아? 고온에서 상승, 저온에서 하강. 기압으로 한번 가보자. 기압을 더듬어서 상승하면 무슨 기압? 고기압, 저기압. 이게 저기압이야. 이 봐봐. 이 힘을 이렇게 봤을 때 여기는 세니까 밑으로 가고 여기는 튀어 올라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고온 지역은 상대적 무슨 기압이다. 저기야. 이쪽은 상대적 무슨 기압이라고 보면 고기압. 그래서 우리는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 이렇게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 요거 기억하자. 온도하고 기압은 반대야. 거꾸로 가. 이렇게 가고 요렇게 돌고 도는 걸 우리 뭐라고 해? 대기순환. 그때 있잖아. 요 밑에 부분, 요 아래 부분에서의 공기의 움직임을 바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해석을 해볼게요. 이거 왜 나왔어? 바람은 누구 때문에 생긴 거지? 결국은 얘 때문에 생긴 거야. 태양 에너지의 차이가 순환을 만들어. 그래서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순환의 원인은 누구야? 태양 에너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공기를 순환시켜 얘들아. 근데 공기가 순환하면서 결국은 뭐야? 물도 순환시킬 수 있거든? 그래서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순환은 다 누구 때문이라고? 예. 봐봐, 여기 봐봐. 이게 올라간대. 올라가면 뭐가 될 수 있는데? 야, 하늘로 올라가서 뭐가 되니? 이건 나 뭐가 되는지 알음? 구름이 될 수 있어. 구름이 되고, 구름에서 비가 되어서 내리지. 결국, 거기는 바람 나왔고요. 오른쪽에 강수현상 나왔는데 다 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그건 대기 순환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야. 그 대기를 순환시키는, 대기가 순환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다? 온도차야. 그 온도차를 만드는 원인은 누구다? 태양 에너지 차이야.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바람이 이렇게 났어요. 지표면이 가열되어 기압차가 생겨. 근데 그 기압차를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온도차야. 온도차가 기압차를 만들어. 그래서 결국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부는 건 누구 때문이다? 얘고. 근데 아까랑 좀 다른 거, 앞에 거랑 다른 거 차이점이 뭘까요? 태양은 두 가지가 있어요. 빛, 다음, 열. 근데 앞에 있는 두 개는 빛이야. 광이라는 얘기지, 광. 근데 뒤에 있는 두 개는 온도차 나왔으니까 뭐예요? 태양 열 에너지 이번에는. 앞에 있는 두 개는 태양 빛 에너지고 뒤에 있는 두 개는 태양 열 에너지야. 다음 태양 에너지의 전환 과정을 보면 태양 밑에 있는 거 빛 에너지하고 이제 한번 좀 볼게요. 그래서 태양에서 빛과 열로 나누어진 거 봤어요? 빛 쪽으로 쭉 따라가 보자. 태양 광발전이 나와요. 우리 요 다음 다룬 내용이 뭐냐면 발전이거든. 발전은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거거든. 근데 여러 가지 발전 중에서 대부분은 그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름 뭔지 아세요? 터빈이라고 있어. 터빈 막 돌려가고 전기 만들거든? 근데 터빈 안 돌리는 발전 중에 하나가 누구다? 태양광이에요. 태양광은 빛을 쪼여서 전자를 이동시키는 발전이에요. 그래서 빛 에너지로 태양광 발전 나오고 다음 열 에너지 쪽으로 한번 가볼까? 그때는 열 에너지에서 물이 왜 증발되는지 알겠니 얘들아? 뜨거워지면서 상승하는 거야. 구름도 만들어지고 강수도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수력 발전 쪽하고 연결될 수 있네요. 바람이 불면 풍력 발전하고 연결될 수도 있겠네. 다음 화력 발전은 빛이야 아니면 열이야? 근본적으로 보면 화력 발전이 좀 헷갈릴 수 있거든 얘들아. 화력 발전 어떻게 일어나는데 석유, 석탄 같은 화석연료 이렇게 막 태워야 돼. 태우는 것만 생각하면 무슨 에너지 생각할 수 있지? 근본적으로 열 에너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보면 일단 광합성 해야 돼. 광합성한 유기물을 갖고 있는 생물이 나중에 죽어서 땅속에 묻히면 화석이라고 하잖아. 그게 연료가 되면 화석 연료지. 그러고 나서 나중에 캐서 그거하고 발전하면 화력 발전이거든. 얘는 어느 쪽이다? 시작은 광합성부터 출발해. 그래서 얘는 빛 에너지 쪽으로 가야 돼. 자, 그래서 화력 발전 요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거 체크해야 돼요. 화력 발전은 태양 빛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른쪽에 정리되어 있네. 화력 발전의 근본은 빛이야. 다음 태양 에너지의 흐름. 자, 보면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에너지 흐름을 일으키는데 물을 순환시키는 원동력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왼쪽에서 보여주는 건 물 순환. 일단 흐름으로 얘기했는데요. 증발할 때 에너지 뭐하니 얘들아? 흡수하지. 증발이 뭔데? 기화현상이야. 액체에서 빛을 낼 때 흡수해요. 그래서
증발 수증기가 응결될 때는 어떻게 다시 에너지를 방출하는. 자, 그 밑에 뭐 나머지는 그런 얘기고 탄소순환도 나왔어요. 탄소순환도 이 우리가 통합과학의 과정에 탄소순환 있었지. 기억은 나니? 자, 그 과정에서도 결국 뭐 태양 에너지가 흘러간다는 거. 광합성으로 저장됐다가 묻혀서 화학 에너지도 되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태우면 다시 뭐 열 에너지가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넘어갔어요. 야, 뒤에 있는 거 한번 빠르게 한번 해보자. OX 138쪽에 OX하고 가로하고 한번 해보자. 지현이 다 했니? 지현이 혹시 너는 시험에서 어떤 부분 틀렸니? 사나와는? 한가연기? 중화반은? 사나와는? 아니 근데 그거 실수했어? 실수인 거 확실해? 맞아? 아니 어떻게? 아는 그거였거든요. 그 칼카 팔팔라말라? 그거 다 외워놓고서 그걸 안 써가지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다 외웠어? 확실해? 한번 해봐. 저 알아요. 알아? 근데 비밀이야? 근데 그걸 아니 생각을 못해. 다 못했겠다 내가 말시키고. 다 했어? 다 했네? 오늘 다 했었어? 지금 한 거지? 응. 수행 다 했지? 자, 뭐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1번 무슨 에너지니 얘들아? 화학 에너지고 잠재적이야 포텐셜 에너지야. 뭐라고도 부르지? 위치 에너지. 다
원자, 분자, 진동, 원자, 분자, 진동. 그럼 왠지 진동 그러니까 막 소리 이런 거 생각나는데 결국 분자가 진동이 빨라지고 진동이 활발해지고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 뭐야? 온도가 올라간다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이건 열 에너지예요. 다음 원자의 반응 핵 에너지고 다음 마지막은 소리 에너지라고 가면 되겠죠. 2번은 OOOXX 이렇게 되겠어요. 4번은 태양 내부에서 수소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만약에 수소의 양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은 뭐예요? 점점 감소한다가 맞겠지. 다음 시간이 지날수록 태양의 질량은 증가한다. 결론 태양의 질량도 감소한다가 맞겠지. 왜 감소하니? 왜? 질량 감소량이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래. 다음 3번 XO 이렇게 되겠어요. 자, 첫 번째 X는 핵반응에 대한 설명. 태양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다 그랬는데 X지. 왜?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태양의 중심이야가 맞고 핵반응 전의 질량이 반응 후보다 작다. 전이 크고 후가 작아지는 겁니다. 감소했으니까. 다음 4번 가볼게요. OXO. 자, 광합성 과정에서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어 무슨 에너지로 전환되니 얘들아?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화학 에너지 양분으로 바뀌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다음 5번 태양 에너지가 근원 아닌 거. 자, 정리 한번 해보자. 일단 지구의 영향 미치는 에너지가 총 3개야. 1번은 뭔데? 방금 배웠던 태양 에너지. 두 번째는 뭐지? 지구 내부 에너지. 세 번째는 그거 있잖아. 밀물, 썰물 막 이런 거 만드는 거. 뭐라고 부르지 얘들아? 조력 에너지야. 결국 지구에서 일어나는 대부분 모든 것들 대부분은 태양이 맞거든. 근데 태양 아닌 거 우리 시험에서 만날 수 있는 태양 아닌 건데 아닌 걸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다? 지구 내부 에너지. 그 다음 뭐가 있어요 학생들? 조력 에너지. 조력이 뭔지 아니? 밀물, 썰물 해서 이 두 가지는 태양 아니야 기억하자. 그럼 요거로 일어나는 거 문제에서 뭐가 나올 수 있는데? 화산, 지진, 지각 변동 같은 거 나오면 뭐야? 태양하고 관련 없는 걸로 가야 돼. 다음 조력 에너지로 나오는 건 뭔데? 밀물, 썰물. 요거 기억나니? 만조, 간조 요거야. 그래서 만조, 간조 이렇게 나왔어. 화산, 지진 같은 멘틀 대류 요거 다 지구 내부 에너지야. 요거는 뭐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태양 에너지가 아니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목소리가 들리고. 자, 그 다음에 다음이 뭐예요? 그래서 XXOOO 이렇게 났어요. 우라늄의 핵 에너지라고 하는데 저 화산, 지진, 저 만드는 지구 내부 에너지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핵 분열 그거 축적된 거거든? 그랑 같은 원리로 1번, 2번 다 아니야 갈 수 있어요. 다음 6번은 OXX 6번에 2번 가에서 가 보이면 태양의 열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저장된다. 뭐가 잘못됐니 얘들아? 태양의 무슨 에너지가? 빛. 광합성은 빛이야. 자, 나를 한번 보세요. 거기 화석 연료 지구 내부 에너지는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해줘야 돼요? 지구 내부 에너지는 관련이 없지. 여기서는 태양 에너지는 이렇게 가는 게 맞겠지. 자, 요거 몇 개 안 되는데 1교시 풀고 여기 2교시 저 뒤에 거 하자. 142. 뭐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보자. 141까지. 승훈 너는 시험 언제부터니? 시작은? 목요일부터. 목금 해갖고 월, 화까지 넘어가는 거야? 네. 야, 씨, 언제까지 본다는 얘기야, 그냥. 문서 언제까지 보는 거야? 네?
언제까지 보냐고. 16, 17, 18, 20, 21일까지 21일까지 시험을 봐?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못 오겠네? 다음 주는? 올 네. 수 있어? 다음 주는 올것 같아요. 다음 주는 과학 시험 다 봤으니까 못 올 거 아니야. 네, 아마 오전 오겠네요. 목요일 금요일, 과학은 금요일. 과학이 금요일이니까 목요일 날 뭐 해야 되잖아. 아, 네, 그죠. 네. 목요일 이따가 저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 다음 주 수업은 못 오는 거고. 네, 이제 내가 시험 범위가 맞지? 시험 범위 여기 이거 일단은 전부 다 하고 맞지? 그 다음에 그 뒤에 과학 문명 그쪽이라 그랬었지? 네. 더 이상 없는 거 맞지? 네. 거기 3-1단원이랑 일단 네, 3단 1단은 자, 142쪽. 중학교 3학년 과정에도 있었어.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선생님 다시 정리해보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 요거를 두 글자로 줄여보자. 지훈이 뭐라 그럴 거 아니? 두 글자로 줄이면 전기 에너지 생산. 모르겠어? 뭐라 그럴 것 같은데? 발전. 그러니까 이제 생산이라 해갖고 그게 연관이 안 되는데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거야.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두 글자 줄이면 뭐라고? 발전이야. 발전을 하는 곳은 발전소고 발전하는 기계는 뭐야? 발전기지. 자, 그래서 여기 단어는 일단 발전에 대해서 배워요. 전기는 어떻게 만들지? 그거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전기는 어떻게 만들지? 그거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우리 일상생활하고 한번 연관시켜보면 자전거 중에 그런 거 있어요. 자전거 중에 꼭 건전지를 안 넣거든? 근데 막 페달 돌리면 어떻게 불 들어올 수 있지? 그런 거 봤니? 예, 킥보드도 있어요. 킥보드 멈춰있을 때는 불이 안 들어오는데 막 달리면 불 들어와. 예, 그런 것도 있고 애기들 신발 중에서도 그런 거 있다. 애기들 신발에 이렇게 뭐 가만히 있으면 불이 안 들어오는데 막 움직이면 불 들어와. 그런 신발 신어 봤어? 제가요? 모르겠지. 신어 봤을 수도 있지. 너도 아기 때가 있었을 거 아니야. 아니야? 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발전된 거야. 거기서 발전, 전기가 발생한 거란 얘기예요. 그럼 그 모든 것들의 공통적인 원리가 있거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자.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리는 뭔데? 전기 에너지 생산, 발전의 원리. 뭐라고? 전자기 유도현상이에요. 전자기 유도현상. 겁나 억울하게 틀리는 경우 뭘 거 아니 얘들아. 전자기 유도하고 뭐하고 헷갈리? 아예 모르면 상관없는데 중학교 때 정전기 유도라고 있거든. 정전기 유도. 아예 모르면 상관없지. 근데 정전기 유도. 자, 봐. 대전체를 대전되게 하는 금속막대에 가까이 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로 대전되는 현상이라는 게 있었던 거 아니?
요거는 뭐라고 그러지? 전자기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니 얘들아? 정전기 유도현상 이렇게 얘기해. 아니야 조심해. 이거 지문에 발전은 정전기 유도현상을 이용한다. 아니야. 무슨 현상이라고? 전자기 유도야. 전자기 유도현상이 뭔데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장의 변화가 뭘 만드는 거예요? 전류를 발생시키는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장의 변화가 전류를 발생시키는 원리, 전자기 유도현상. 거기 보시면요, 자석과 코일의 상대 운동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다 쓸 게 아니라 밑줄 쳐져 있는데 거기 자기장의 변화라고 쓸까요? 자기장의 변화. 자, 상대 운동을 시킨다고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지. 자석 가만히 있고 코일 왔다 갔다 해도 되고 반대로 코일이 가만히 있고 자석이 왔다 갔다 해도 돼.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인데 문제는 이거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 기억하실 게 있어요. 옛날에 막 이런 거 한 적 있지 않냐 얘들아? 이런 거? 뭐 시험 볼 때 다 막 이런 거 막 보잖아. 그래가지고 자, 한번 해볼게. 자, 일단 코일에 흐르는 전류야. 요거 손 모양을 요렇게 했을 때 잘 그렸지? 자, 잘 그리지? 그냥 몰라요? 잘 그리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알고 있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거는 어렵다 야. 반대로 하는 거. 자, 먼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 다시 가르쳐주지 않을 수 있어요. 책이 안 나왔을 수 있어요. 근데 해봤던 기억은 있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도 내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뭐다? 여긴 이렇게 감는 거고 저긴 저렇게 감는 거고 여기 무슨 방향? 전류야. 엄지손가락이 무슨 방향인 것 같은? 자기장이야. 야, 여기가 자기장이야. 자기장인데 엄지손가락 쪽이 자기장인데 너희들 딱 했을 때 여기는 M극이야, 여기는 S극이야, 여기는 M극이야, 여기는 S극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정리. 선생님이 컬로 보여줄게. 일단 내 손가락 감는 건 코일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랑 똑같아. 그리고 딱 맞추고 나서 어떻게 엄지손가락 쪽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 M극 이쪽은 뭐? S극이야. 예를 들어보자. 바로 가보자. 바로. 자, 실전으로 바로 가볼게요. 잘 안 그리는 거. 중학교 때 이런 거 했던 거 같지 않니 느낌이? 뭐 비슷한 거 했던 거 같지. 자, 요거 겁나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어려울 거 없어요. 경우의 수가 두 가지밖에 없어. 뭐 아니면 도야. 뭐 아니면 도. 자, 여기를 A점, 여기를 B점이라고 하자. 여기. 자, 이거 이름 뭔데? 코일이야 얘들아. 여기다가 전류가 뭐 갑자기 발생해? 아니야. 언제 발생해? 얘가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 자석이. 요거 이름 뭐냐고? G라고 썼네. 이름은 검류계야. 뭐하는 기기 같니 얘들아? 검사해 뭘? 전류가 흐르는 거 검사하는 기계야. 전류 검류계 이렇게 얘기해. 자, 여기서 자석을 왔다 갔다 하는 전류가 발생할 수 있어. 자, 여기서 이제 전류의 방향을 맞춰야 되거든. 기본 원리는 뭐냐?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긴다고 해. 자, 첫 번째 이럴 수 있어요. N극이 가까워지는 경우가 있겠지. N극이 가까워지는 게 일단 기본값. 다음 N극이 뭐 할 수도 있을까 얘들아? 멀어질 수도 있고. 다음
S극이 가까워지거나 S극이 멀어지는 딱 네 가지 경우밖에 없어. 근데 이 네 가지 경우 중에서 두 가지씩 똑같은 경우야. 결과적으로는 이거부터 해보자. N극이 가까워져 뭐 한다니? 방해한다 그랬었지. 방해하려면 가까워지는 걸 방해하려면 얘가 무슨 극이 돼야 되니? 무슨 극이 돼야 돼? 무슨 극? S가 되면 도와주는 꼴이지. 왜냐 얘가 좀 다가오고 있는데 S가 되면 끌어당겨주잖아. 응? 그러면 너 다가오는 걸 방해하려면 어떻게 밀어내야 되겠지. 이게 무슨 극이 돼야 돼? 그러면 N극이 돼야 돼. 이 말 이해해? 네. 우선 정리해보자고. N극 가까워져. 너 가까워지는 걸 방해해야 돼. 밀어내야 되겠지. 그때는 N극, S극 자석이 돼야 돼. N극이 멀어져. 도망가고 있어. 도망가는 걸 방해하려면 어떻게 돼? 그러면 끌어당겨야겠지. 그때는 뭐야? S, N이 돼야 돼. 정리해보면 N극이 가까워지면요 여기는 N, S 이런 자석을 만들어야 되고 요거는 S, N 자석을 만들어야 되고 요거 어떻게 될 것 같아? S가 가까워져요. 어떤 매치 돼야 돼요? 이번에 S극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걸 방해하려면 밀어내야 되지 또. 무슨 매치? 이거 공감해? 진짜? S는 멀어지면 어떻게 배치? 네. 왜 N이에요? 왜 N이지? 이거 멀어지니까 잡아당기려고 그래요. 이번에 인력으로.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본값은 이거야. 근데 결과는 똑같은 게 두 개씩인데 N극 가까이 오고 같은 건 뭐니? S극 멀리 맞니 얘들아? 이거 같은 거지 지금. 자, 문제 푸는 순서. N극 가까이 나왔어. 그러면 먼저 이거부터 생각해. 이쪽이 무슨 극이 돼야 된다? N극. 맞니? 이쪽은 S극. 그 다음에 손 이용해야 돼. 엄지손가락이 무슨 쪽? 무슨 쪽? N극. 이쪽은 S. 손을 봤니? 맞니? 네, 이렇게 갖다 놓는 거야. 그러고 나서 요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요 겉에 드러난 쪽에서 전류의 방향이거든? 여기다가 야 이렇게 N극, S극에 이거 N극, 엄지손가락에 N극 여기에 S극이 딱 맞춰놓고 놨더니 어떻게 엄지손가락 이렇게 감지 않니 얘들아? 여기다 일단 이렇게 표시해. 손가락 위로 올라가는데 만약에 반대로 돼 있으면 어떻게 여기서 손가락 밑으로 내려오는데 되지? 올라가는데 그랬으니까 요 흐름하고 맞춰서 쭉 연결해 보면 결국 야 이 코일은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걸 알 수 있어. 검유계를 지날 때의 순서는 뭐야? 요거 N극 가까이 하면 결국 야 A를 지나서 G를 지나서 B 방향으로 흐를 거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요건 어떻게 될 것 같아? 반대로. 자, 선생님 만약에 두 번째 N극 멀어지는 거로 나왔어요. 파란색만 봐봐요. 이번에는 파란색. 그러면은 NS가 아니라 이번에는 뭐야? SN으로 평가가 되겠지? 맞니? 그랬을 때는 손을 어떻게 놓고 가야 돼? 이렇게 놓고 가야 돼. 이거 공감해? 그러고 나서 봤더니 여기는 내려오는 방향이 돼야 돼. 그러면 여기도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고 흐름은 이렇게 가게 되는 게 맞겠죠? 이번에는 AGB가 아니라 답은 뭐예요? B, G, A. 그러면 마찬가지로 요거 두 개 똑같다 그랬으니까 이건 AGB고 요거는 BG, A. 중간에 있는 검유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보자. 검유기는요, 검사예요. 뭘? 전류가 흐르는지 검사예요. 일단 기본값은 0에 있어요. 바늘이. 바늘이 0에 있다 무슨 얘기야? 전류가 안 흐른다는 얘기. 근데 만약에 이렇게 N극 가까이 할 때 AGB의 흐름에서 움직였다고 치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였다 치자 얘들아.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반대쪽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움직였을 때하고 왼쪽으로 움직였을 때는 뭐가 다른 거야? 방향이 다른 겁니다. 여기서는 또 봐봐. 자, 이 좌석을 이렇게 가까이 했더니 이렇게 움직였어 살짝. 다음에 조금 빠르게 했더니 어떻게 움직였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같은 방향으로 크게 움직일 수 있어. 다른 뭐야? 살짝 움직이면 조금 발생했어요. 약하게. 근데 많이 움직이면 무슨 뜻? 크게 발생했다는 얘기. 그래서 두 가지는 알 수 있어요. 정확한 각가지는 체크하기 좀 어렵겠지만 뭘 알 수 있냐면 상대적인 걸 알 수 있어. 무조건 뭐야? 무조건 그냥 일로 가면 무조건 왼쪽이다 오른쪽이다는 없어요.
그냥 둘 중에 하나 이쪽으로 정해지면 반대율은 뭐야? 반대쪽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이렇게 틀어지는 정도를 보고 뭘 알 수 있다고요? 세기도 알 수 있어. 해서 어려워할 거 없습니다. 딱 네 가지. 네, 푸는 순서. 요거 여기 자 우선 이 자기장 변화를 보고 여기에 무슨 극 될지를 우선 써놓고 출발하는 거야. 써놓고 나서 손 맞추기야. 그러고 나서 마지막 이걸 찾아내야 돼. 그 안에서 이제 응용되는 문제가 있겠지. 근데 기본적인 원리들은 이렇게 간다는 얘기. 할 수 있겠어? 그래서 경우에서 두 가지밖에 없어. 어차피 이거 아니면 저거야. 자, 거기 잠깐 볼게요. 그래서 142쪽에 보시면 전자기 유도의 그 자석과 코인의 상대적인 운동, 이거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상대적인 운동 이거 얘기한 거야, 학생들. 이렇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너 가만히 있고 이렇게 움직이면 뭐야? 발생하겠지? 이거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봐봐. 이렇게 움직여. 어때? 발생하겠냐, 안 하겠니? 안 해요. 왜? 둘 다 움직이긴 하는데 상대적인 운동이 아니라 같은 움직임이지. 둘 사이에 거리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기는 무조건. 거리 변화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상대 운동에 의해서 결국 자기장이 세기가 변하면서 코일의 전류가 유도되는데 그 유도되는 전류의 이름은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유도? 전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기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해서 만들었어요? 움직여서 만들었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는 다음 유도율 보자. 무슨 방향이라고 우리 계속 얘기하면서 찾았니? 방해하는 방향, 방해하는 거 방해 칙하자. 우리 방해. 얘들아, N극 가까이, N극 멀리, S극 가까이, S극 멀리 했는데 N 가하고 S극 멀리하고 같은 건 알겠지? 근데 좀 다른 게 하나는 있어. 다시 한번 돌아와서 N극을 가까이 할 때 여기 무슨 극 된다 그랬어? N극 된다 그랬잖아? 근데 얘하고 사이에서는 서로 당겨요, 밀어요. 이건 청력이야. 다음 S극 멀리 할 때도 NS가 되는데 다른 점은 자석과 코일 사이에는 청력이 아니라 이번에는 뭐가 작용한 거예요? 인력이 작용하는 거야. 여기서는 이거 이해함? 네. 그래서 요거까지 똑같진 않습니다. 여기서는 밀어내는 힘이야. 근데 얘가 멀어질 때는 얘가 N극이 돼서 당기는 힘이 작용해. 이렇게 가야 돼. 그건 좀 달라. 자, 그래서 N극 가까이하고 S극 멀리 다른 건 다 똑같지만 청력, 인력은 다르다는 건 꼭 체크하자.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음 밑에 있는 1번 동그라미로 가볼게요. 가까이 할 때하고 멀리 할 때는 결과적으로 N극 가까이하고 N극 멀리는 반대 방향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했죠. 다음 가까이 할 때는 보통 어떻게 돼요?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고 멀어질 때는 땡기려는 인력이 작용하게 돼요. 다음 그래서 반대다라고 얘기 나왔고 유도전류의 방향 어떻게 찾아요? 밑에 있는 손가락 지금까지 한 겁니다. 그럼 기억하셔야 돼요. 방향까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음 유도전류의 세기 별표 치지하고 패러데이가 정의했어. 그래서 뭐라고 불러? 패러데이 법칙 이렇게 얘기하거든. 선생님 이거 한번 보러볼게. 자기장의 변화가 전류를 만들어. 얘를 뭐라 그랬는데 유도전류야. 자기장의 변화가 유도전류를 만들어 그랬어. 그러면 자기장의 변화가 크면 유도전류도 크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네. 변화가 크게 되는 방법 첫 번째 빨리빨리 움직이면 돼. 그래서 자석을 빠르게 움직여. 그럼 검력이 반을 더 크게 움직인다는 얘기야. 똑같은 움직임이라고 하면 자석 자체가 세면 결국 뭐야? 똑같은 움직임 속에서는 더 큰 변화가 생길 수 있거든. 그래서 두 번째 자석의 세기가 셀수록이야. 근데 이 공통적인 건 다 걸로 가. 자기장의 변화가 커지는 거야 다. 세 번째, 이 자기장의 변화를 크게 만든 요 코일 안에서 일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코일을 많이 촘촘하게 많이 감으면 자기장의 변화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이 세 가지에 의해서 결국 세진다.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고 얘들아? 패러데이 법칙 이렇게 얘기해요. 뭐 공식적으로도 있는데 사실 뭐 통합학에서 뭐 공식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말하는 괜히 헷갈려. 그래서 어쨌든 이 세 가지 조건 자석이 아무리 세더라도 안 움직이면 의미 없는 거고
변화가 있어야 돼요. 무슨 변화가 있어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상대적 변화, 거리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오른쪽에 뭐 그런 얘기들 나와요. 거기 3번에 보면 상대 운동을 할 때는 되는데 하지 않을 때는 안 된다. 그래서 같이 똑같이 움직이면 변화 없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3쪽 가보자. 이게 뭔데? 이거 갖고 뭐 했는데 전류가 발생했는데 그 전류를 발생시키는 건 발전이고 그 기계는 뭐야? 발전기. 전자기 요조 현상을 이용해서 밑에 있는 그림 중학교 책에도 나왔거든? 좀 다른 점은 그때는 뭔데? 전기를 연결해서 막 빙글빙글 돌렸거든? 이거야 이거 뭐 이런 것도 한 거 아니? 안 한 거 같아? 이런 거 했었지? 기억나? 여기 뭔데? 기억나? 전류 자기장 그러면 힘을 이렇게 받아 요거 힘? 그래서 전동기 원리에서 이쪽은 이쪽에서 뭐 빙글빙글 돌아가 이렇게 있겠거든? 그때는 특징이 뭐예요? 전기를 연결해서 돌아가는 거야. 무슨 에너지로 바뀐 거니 그때는? 전기를 연결해서 전기 에너지야. 그걸로 빙글빙글 돌리면 무슨 에너지야?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만들어내는 건데 이번에는 어때요? 그 장치 한번 볼까 얘들아? 장치는 거의 비슷하게 생겼거든? 근데 거기 뭐가 없음? 뭐가 없니? 전구 연결이 건전지는 없지. 무슨 얘기야? 아까 자전거 내가 페달 돌릴 때 불 들어오는 거랑 같은 원리예요 지금. 그래서 그걸 돌려서 전류를 만들어갖고 그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원리예요 지금. 얘는 이름이 뭐다? 발전기고. 그래서 중3 때 배운 건 뭐다? 전동기예요. 뭐가 차이점인지 알겠니? 전동기하고 발전기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전동기, 발전기. 전동기. 돌려서, 전기로 돌릴 거야. 이건 뭐야? 돌려서 전기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건 역학적 에너지가 잘못했네. 전기 에너지 갖고 빙글빙글 돌리는 역학적 에너지가 될 거야. 또는 운동 에너지 이렇게 표현하거든? 얘는 빙글빙글 돌려서 전기를 만드니까 얘는 역학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로 바꾸면 되지. 정반대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니? 예. 전기로 돌려서 전기 만들어. 이런 차이. 이게 가장 큰 차이지. 그래서 발전기 원리는 자석 사이에다가 코일을 놔서 코일을 회전할 때 시간에 따라서 이들과 흐르게 만드는 장치예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빙글빙글 돌려 운동 에너지요. 그러면서 그 자석 M극 S극 사이에서 그 코일이 닿는 면적이 변하거든? 그럼 자기장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밑에 과정을 한번 보시면요. 단위 발전기에서 전기 에너지가 생성되는 원리라고 해서 코일 빙글빙글 감고 거기다가 전구 연결했어요. 건전지 연결 안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만약에 그 전구에다가 불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했네. 발광 다이오드 기억나니? 일반 전구하고 다른 점 뭔지 알아요? 특정 방향으로만 전류가 흘렀을 때 불이 들어와. 자, 그래서 거기 막 돌리면 깜빡 할 거예요. 여기서 들어왔다 나갔다. 어쨌든 돌려갖고 전기를 얻는 건 전자기 요조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밑에 발전기 구조 보자. 얘들아, 발전기는 코일이 있고 그 안에 자석이 있고 거기 발전기 보시면 발전기 코일이 하늘 그려줄게. 네? 이름 정확하게 가보자. 여기 얘는 코일이고 얘는 뭐임? 자석임. 여기 축에 그냥 쭉 연결된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이게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야? 얘를 터빈이라고 불러. 발전기는 이쪽이야, 이쪽. 사실은 정확하게는 발전기 뭐가 달린 거야? 터빈 달린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를 뭐라고 부르자? 발전기에서 전기 만들기 위해서 얘가 돌아가야 여기에 자기장 변화가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그 발전기 전기 만들기 위해서 돌아가게 만든 이 장치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터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터빈 돌아가면 전기 만들어져. 이거 공감하니? 여기 자석 있고 코일이 있으니까 둘 사이의 상대적 변화가 얘 때문에 일어난다고 볼 수 있어. 결국 거기 한번 볼까요? 그래서 바깥쪽에 고정되어 있는 코일과 회전축이 연결된 자석 그리고 회전축에 터빈이라는 회전 장치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터빈은 회전 장치를 뜻해. 그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된다고? 터빈 돌려야 된다는 걸 다들 공감하니? 넘겨보자. 발전기에서의 에너지 전환 저기 미리 써놨지만요. 선생님이 역학적 에너지로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한 거고요. 여기 돌리는 것만 해서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 합친 거거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서 표현했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면 틀려요? 틀린 건 아니야. 다음 발전기를 이용한 발전 방식. 얘들아 어쨌든 저걸 돌려야 뭐라는 얘기야. 전기가 발생하거든. 저걸 바람으로 돌리면 뭐라 그래? 풍력 발전이야. 저 높이 있는 물이 떨어지면서 돌리면 뭐라 그러는 거 같은? 수력 발전이라 그래. 근데 저걸 밀물 썰물이 돌려. 그럼 뭐라 그러지? 조력 발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파도가 돌려. 그럼 뭐라고 할 것 같은? 파력 발전이야. 화석 연료를 막 연소시키면 뭐가 발생하냐면 열이 발생하거든. 열이 발생하면 수증기가 만들어져. 그 수증기가 운동하면서 돌리면 뭐라 그래? 시작이 화석 연료가 있으니까 이거 무슨 발전? 화력 발전이에요. 그래서 똑같구나. 뭐가 똑같구나. 마지막은 거의 다 똑같다. 근데 시작이 달라요. 시작이. 그래서 발전기를 이용한 발전 방식 보면 화력 발전의 시작은 뭐라 그랬어요? 화석연료의 화학에너지에서 출발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핵 발전은 핵 에너지로 출발해요. 핵 분열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자, 거기 핵 분열의 동안이 진짜 얘들아 요거 문제에서 요거 바꿀 때 뭐라고 많이 바꿀 것 같은? 핵융합으로 바꿔서 막 문제 내면 핵융합은 어디서 한다 그랬지 아까? 별의 중심. 우리 핵발전의 원리는 핵 분열을 이용해요. 분열. 그래서 핵융합 아니야, 핵분열이야 라고 할 수 있어요. 뭐 1000만 켈빈 이상을 만들기가 힘들어서 핵융합은 아직 상용화 안 됐어요. 핵에너지. 다음 수력발전은 위치에너지인 거 공감하니 얘들아?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걸 위치에너지. 근데 뒤에는 똑같다. 정리 한번 해보자. 아닌 것도 있어요? 뭐가 아닌 것도 있어요? 터빈 안 돌리는 것도 있다고 아까 얘기하지 않았니? 뭐가 하나 있었지? 뭐 하나 있었잖아. 태양. 뭐 하나 있었잖아. 태양 뭐 있었잖아. 태양 광활 아니야? 지붕에 이렇게 판넬 같은 거 올려 있는 거 봤지? 그거 태양광 발전이지. 태양광 거기 터빈 달렸어 안 달렸어? 그거 안 달렸고 또 하나 안 달리고 있어. 두 가지. 연료전지라고 있어요. 연료전지는 수소하고 산소하고 화학 반응시켜서 만들어 놓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하자. 터빈 없는 발전의 대표 그럼 누구예요? 하나는 태양광, 터빈 없는 발전. 또 하나 뭐라고? 연료전지를 이용한 발전이야. 자, 발전과 인간 생활이라고 쭉 나왔는데요. 화력 발전, 핵 발전을 비교하는 항목이 나왔는데요. 화력은 뭐 이용한다고? 화석 연료. 핵 발전은 그래 방사성, 동위원소, 핵 분열 이런 거 이용해 얘들아. 얘네 둘이 우리나라 대부분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발전이거든. 화석 연료를 쓰면 뭐 단점 다들 공감하지 않니? 뭐가 단점이? CO2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갖고 지구온난화 가속시키고 환경오염 가속시킬 것 같지. 근데 왜 이렇게 얘를 많이 쓰냐면 효율이 겁나 좋아. 가장 높은 효율을 자랑해 얘가. 핵발전도 효율이 높아. 자, 근데 핵발전은 그러면 일단 오염 없는 건 좀 좋아. CO2는 안 나와 얘들아. 대신 뭐가 문제인 것 같은? 자, 일본에서 요거 겁나게 쓰다가 어떻게 바다에다가 막 갖다 버린다 그러지. 그럼 봤니 얘들아? 뉴스 봤니? 핵 폐기물
요거 처리가 너무 어려워. 방사능이 유출될 수도 있고. 자, 건설 화력발전부터 볼게요. 화력발전 그냥 당장 화력발전소 지어 그러면 건설 비용이 적게 들고 그리고 또 좀 빨리빨리 지을 수 있어요. 환경 제약은 좀 덜 받는 편이에요. 그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점도 뭐가 있니? 화석연료 쓰니까 오염도 많고 화석연료는 뭐야? 매장량이 한정돼 있고 비싸. 연료가 좀 비싸.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장점. 비용이 적게 들어가 건설 비용, 비교적 좁은 곳에서 높은 효율을 낼 수 있어. 다양한 화석연료를 쓸 수 있어서 다 안정적으로 에너지 공급할 수도 있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바람이나 태양 이런 거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뭐 안 하고 싶다고 안 할 수가 없거든. 날씨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할 수 있고. 단점. 매장량에 한계가 있어. 온실기체 공감하니 얘들아? CO2 얘기한다는 거지. 자, 휘발 좀 가볼게요. 연료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요. 그 다음에 연소 과정이 없어.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어. 얘도 효율 높아. 근데 매장량에 한계가 있어. 그 구하기 어려워. 우라늄 같은 거 있어야 되거든. 플루토늄, 방사능 폐기물, 방사능 유출 한 번 되면 잘 안 되는데 한 번 되면 끔찍해. 이런 게 좀 있어요. 여기 체르노빌이라고 들어봤어요? 체르노빌 원전? 네. 아이도 고통받고 있대죠. 그게 문제다. 비교해서 공통점 보시면요. 어쨌든 그건 똑같아요. 뭘로 열을 내느냐가 그 차이예요. 연료를 태워서 내냐 아니면 핵 분열 과정에서 나오냐 그 차이예요. 어쨌든 열 에너지 갖고 수증기를 끓이는 거야. 수증기를 끓여서 터빈을 돌린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은 수증기를 끓이는 열을 만드는 연료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왼쪽은 화석연료를 쓰고 오른쪽은 뭘 쓴다고? 방사성 동위원소를 써요. 근데 그걸 핵연료라고 이렇게 정의했어. 플루토늄, 우라늄. 다음. 자, 발전소가 미치는 영향.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해줬다 그러고, 근데 문제점 고갈될 수 있어요. 환경오염 될 수 있어요. 해결 방안 어떻게 해야 돼? 대체 에너지를 자원을 개발해야겠다라고 나왔네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요. 핵 분열에서도 질량이 감소한다. 이게 뭐 그런 얘기 나왔어요. 핵 융합하고 분열해서 다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원별 발전 비율이라고 되어 있죠. 뭐가 1등했니 얘들아? 뭐가 1등했음? 석탄 1등이지. 석탄 LNG 합친 뭐라고 부르는데 이게 화력 발전이에요. 원자력 핵에너지. 화력 발전이 가장 많다. 그만해야지 이제 화력 발전. 그만해야 되는데 전기는 점점 저 수해하고 지유는 겁나 많이 쓰는데 전기는 더 만들어야 되는데 점점 우리는 많이 쓰는데 갑자기 화력 발전 없으면 어떻게 전기 모자라거든. 다 못 없어요. 145쪽 가볼게요. 그 검증이 얘기했어요. 왼쪽 오른쪽 간다 그랬었지. 무조건 어떤 방이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정해져 있지는 않아. 상대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증이 전선 연결한다. 그림 봐봐. 하니? 가까이 할 때, 멀리 할 때. 가까이 할 때하고 멀리 할 때 어때요? 바늘이 반대로 간다는 얘기. 왜 반대로 갔어? 그러면 뭐야? 유도전류의 방향이 달라서 그래요. 망대 녀석을 중간에서 멈추면 어떻게 돼? 그때는 검증의 바늘은 빵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중간. 무슨 얘기야? 전류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막대 녀석 가만히 두고 코일 움직이면 어떻게 돼? 그때도 발생하겠죠? 그래서 탐구 결과 보시면 가는 이제 준비 단계고, 나에서 발생했어. 나에서 발생했는데 다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음. 검증기의 움직이는 방향. 가까이 할 때하고 멀리 할 때의 검증기의 바늘이 움직이는 방향은 어떠냐 물어보면 답은 뭐예요? 반대예요. 이렇게 가. 왜 반대냐 그러면 발생한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라고 답하는 게 맞겠지. 보면 결국은 둘 코일하고 자석 사이에 거리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이 말을
문제에서는 상대적인 운동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상대적인 운동은 같은 얘기예요. 거리 변화는. 자, 이렇게 있는 확인 문제 한번 해보자 얘들아. 세 문제니까 다 했죠? 거기, 두 문제구나. 자, 1번은 정지에 있으면 안 움직여요. X. 가까이 할 때, 멀리 할 때는 반대예요. O. 뭐라 했니, 얘들아? 요거, 틀리면 안 된다. 무슨 현상이야, 요거? 전장기 유도. 정전기 유도 아니라 그랬어. 겁나, 생각보다 많이 틀려. 정전기 유도, 낼름. 아니야. 뒤에 있는 거 빠르게 해볼게요. 146만. 승원이 저기 목요일날 5시 하자. 5시. 다시 너 그날 뭐 과학 것도 뭐니? 화학밖에 없어서. 과학밖에 없어? 네. 5시까지 뭐 놀고 있을 거야? 아니지? 공부하고 있을 거지? 네. 여기 문제 다 안 풀었지? 한 3개인가 4개인가 남았어. 아 그래? 그 테스트 지금. 이건 다 했니 지금? 네? 거의 다 했어? 아니지? 아직 좀 없어요. 더 필요해 문제? 아니면 전날 하면 되니? 그거 다른 거. 더 필요해? 지금?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전날까지 그거 하고 내용 정리하고 그 특히 과학기술 발전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지? 그거 씹어 먹어야 돼. 네. 그거 문제 풀면 시간 낭비야 오히려. 알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겁나 생각보다 많이 틀리는 거 아니? 얘들? 그거 개무시하다가 겁나 틀려. 특히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틀려. 네. 제가 그 선생님들 과학 시험을 항상 교과서에서 만내서. 좋은 세상, 좋네 그래도. 응? 그러니까 그 교과서 씹어 먹으면 된다 그쪽은. 목요일 5시.
잘했니 수혜? 잘 쉬었니 수혜? 공부했니 계속? 왜 아니라는 이유는 뭐? 응? 네. 망설임 없이 이렇게 흔드는 이유는 뭐야? 뭐 안 좋은 일 있었어? 감기 걸려가지고. 아, 감기 걸렸어. 학원 대부분 쉬었니? 그때? 나가니 그냥? 그 아예 안 부르는데. 아예 안 불렀어? 지금도 감기야? 약간 감기야 또? 다행히 지훈이? 맞춰보고 일단 마무리 해볼게요. 146에 전쟁유도 OXO라고 하면 되겠네요. 두 번째는 X인데요. 방향은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를 증가 아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지? 상쇄시키는 방해하는 요쪽이야. 그래서 X고요. 2번은 얘들아 이번에 잘했어. 청력 BGA 맞았어? 청력 BGA, 인력 AGB, 청력 AGB, 그 다음에 인력 BGA 이렇게 잘했죠? 잘 못한 것 같은데 이상한 거 다 바꿔고 내지 지금. 아니 이거 N만 잘못. M만 잘못했어? S는 맞았어? 네. 자 3번 자 3번에 OOX 가만히 두고 코일을 움직여도 상관없죠? X고 다음 4번은 XXO 발전기는 전기 운동하는 거 뭐라 그랬지? 얘기 좀 해봐. 뭐냐 그거는 전동기야. 발전기는 운동이 전기로 바뀌는 겁니다. 반대고 코일이 1회전하는 동안 전류에 쓰이는 방향이 일정한 직류. 자자자 요거 선생님이 설명을 어차피 여기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으로 하는 거예요. 뭐 하긴 하겠는데 이렇게 가다가 갈 때하고 요 반대로 올 때는 어떻게 가까워질 때하고 멀어질 때 앵글 있잖아. 예. 여기 돌 때는 가까워지지. 이렇게 하면은 다시 멀어지지. 같은 방향일 것 같은 반대 방향일 것 같아. 반대 방향이에요. 즉 도는 순간 전류의 방향이 계속 바뀌어. 계속 바뀌는 전류 뭐라고 하는지 아는 사람? 계속 바뀌어. 뭐라 그러지? 교류라 그래. 교류. 그래서 한 방향은 직류라 그래. 여기서 발생하는 전기는 계속 방향이 바뀌는 교류야. 자, 그래서 직류가 아니야, 교류야, 방향이 계속 바뀌어. 다음 5번에 화력발전, 핵발전 설명인데요. 핵발전에 사용되는 원료는 핵연료야, X라고 쓰는 게 맞겠죠. 답은 X555. X555. 자. 방금 얘기했듯이 요거는 저 학생 시험 끝나면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왜? 여기 숙제는 요거 내려가지 지금 내려가서 여기 150쪽하고 기출픽 문제를 풀어요. 나중에 다시 할 때 화이트함으로 할 거거든. 그래서 기출픽 문제까지 풀어봐요. 기출픽 완전 기출픽 있니? 그거 자. 어쨌든 뭐 시험 본지 너무 오랜만에 만나갖고 좀 지금 시험 얘기하는 건 그렇지만 보느냐고 수고했고